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4월 2일 오전 10시에 이거를 녹화를 시작하는데요. 또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죠. 3, 4, 5, 6 선거 나흘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전부 다 사전투표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압승의 길로 가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사전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가 무너지고 있죠. 그죠?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4.7 보선 이후도 계속될 것인가 할 경우에는 아니다 올시다 이런 거죠. 아니다 올시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힘과 오세훈이 좋아서 찍는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해서 고딩이 말하는 것처럼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4년 동안의 난정과 폭정, 비양심과 비도덕, 비정의에 대해서, 비상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권 심판론이 불붙었다 하는 건데, 어느 정도입니다. 확실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7 보선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설 안철수 띄우는 기사도 나오고 김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요. 안철수는 정치 생명을 이번 보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지금 안철수가 서울 보선 또는 부산까지 지금 가서 정권 타도로 갔다가 국힘과 외치고 있는데, 오세훈이나 또는 박형주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지므로 중도 좌파인 안철수를 갖다가 자기 품에 안아서 일단 선거를 이기고 보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헛짓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문제는 4.7 보선 후에 다루기로 했는데 언론에서 슬슬 나오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안철수가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대권 전략에 들어가고 국힘에 어떻게든 낑겨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예상을 하면은 보선이 끝나고 김종인 씨가 잠시 집으로 간 사이에 안철수는 국민의힘에 입당이나 합당을 시도할 겁니다. 그걸 또 국민의힘 떨거지들은 안철수 플러스 TK, PK. 지금 국회의원은 말입니다. 대부분이 TK, PK예요. 경상도뿐이 없어요. 대부분이. 80% 이상이죠. 85% 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TK, PK가 안철수와 연합하고 안철수와 TK 연합 세력이 윤석열을 끌어안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미몽에 불과합니다. 헛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보면은 안철수가 달라졌다, 안철수가 성장했다, 안철수가 어떤 데일리안인가? 그 강성 우파지죠, 데일리안. 걔는 안철수가 YS와 같은 행보를 드디어 한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YS하고 어떻게 안철수를 비교합니까? 그죠? 그 YS하고 DJ 사이에서 1차 대통령 선거, 그 경선에서 DJ가, 그 이철성계하고, 연합해서 이기자, YS는, 요시, 내가, 적극적인 지지하겠다 해가지고 지역, 군, 시, 면 단위까지 가면서 박정희 타도를 외쳤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YS하고 안철수가 어떻게 그런가 하고 비교하나, 이 사람들아. 대정치가 김영삼을 어떻게 안철수하고 비교하나, 이 한심한 사람들아. 에휴, 참 답답해. 이게 지금 보수의 참극이고 강성 우파들의 지금 참극입니다. 이번에 이게 정권 심판 바람, 조직은 바람에 읽을 수 없는 이 정권 심판 바람을 부는 것은 국힘이 좋고 안철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세훈이 좋아서 그런 거. 일단 국민의 민심은 문재인이 너무 싫어, 일단 질러고 보자 하는 거예요. 4.7 보선 후에 굉장한 분열과 불협화음이 야권에서는 터질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통합과정을 치장을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김종인 씨가 빠지기 때문에. 그거 뭐 다 아는 거를 언론들이 지금 큰 문제예요. 박성민이라고 있어요. 정치 컨설턴트라 그러는데 간혹가다 그 시사 프로그램도 나오는데, 이 박성민은 중도파입니다. 중도, 좌도 우도 싫어하고 안철수를 미는 정치 평론가예요. 좀 똑똑해요, 얘가. 박성민이가 어느 신문에
기고를 한 내용을 제가 좀 소화를 시키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얘도 기고를 하면서 결국에 문재인 적폐청산이 유통기간이 만료됐고 정권 신방 프레임을 민주당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안철수와 오세훈이가 훌륭한 단일화에 의해서 중도층이 국힘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중도는 결국은 국힘으로 서윙이 된다. 왜? 그래서 그 3자 대결로 가도 제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LH 사건이 터졌지만은 LH 사건이 안 터졌더라도 3자 대결라도 국힘이 이겼어요. 근데 이 박성민이라는 애가 좀 꼴통이야. 너무 논리적으로 쓴다 그러는데 다 읽어보면은 모순 덩어리가 한 두 개도 아니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안철수를 밀던 애예요. 국힘은 없어져야 한다던 애예요. 얘는. 근데 지금은 국힘 플러스 안철수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펴요. 그러니까 이 정치 평론가나 TV에 나오는 얼치기 그 종편 평론가나 이 언론이나 기고하는 애들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참상입니다, 여러분.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김종인 씨뿐이 없어요. 10년 프레임을 우리가 2006년, 2007년, 2008년 총선에서 우리 보수 정당이 압승을 했죠. 그게 과거 노무현이하고 김대중의 잃어버린 10년 좌파 정권을 타도하자 해서 우리가 이겼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5년 동안 지금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보수 적폐 프레임에 말려서 졌죠. 근데 요번에는 적폐 프레임과 잃어버린 10년이나 뭐 잃어버린 4년 이런 프레임이,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미친당 애들이 잃어버린 10년 전, 그죠? 10년 전 자신들의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 그래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지금 MB까지 소환을 해버렸죠. MB가 잘못한 게 뭔데? 나 이해가 안 돼. MB가 잘못한 게 뭔데? 다 써? 그건 법적으로도 MB가 아니라 그랬고, MB 거라면은 뭐 어때? 거짓말 한 번 한 거. 그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지. 아니, 현대건설에서 30년 동안 봉직을 하고, 그거 먹고 살라고 정주영하고 정성이가 준 건데, 뭐 어쩌라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폐청산을 5년 동안 벌였는데, 그거 끝났다. 문재인의 몰락의 일로 들어가는데요. 4.7 보선에는 쟤네들이 어떤 전술과 전략을 또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야권은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다 아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4.7 보선 이후는 대선에는 지금과 같은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국민이. 응? 국민이 더 똑똑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불타고 난 민심이 문재인을 일단 한 번은 치지만은 또 국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파토스가 로고스보다 나을 수 있지만은 에토스가 무너지면 아무도 듣지 않는다. 현학적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훌륭한 설득 방법이 에토스라고 그러죠. 에토스. 파토스는 감정을 가지고 상대편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상대편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게 이때까지 떡을 미친 당애들이 쓴 거예요. 70년 동안 얘네는 이게 파토스만 가지고 썼어요. 응? 근데 보수는 로고스를 쓰죠. 로고스. 논리적인 거를. 그러니까 논리는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거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우파 유튜버나, 우파 유튜버 말고, 우파 지식인들 보면 그때 관료 출신이 많아요. 출세주의자, 선민의식이 있는 애들이 우파, 국힘, 보수 정권에 많죠. 걔네들은 논리로 설득하는데 국민의 감정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파토스 가지고 탁탁탁탁 국민을 자극하는 게 민주당 애들이. 그런데 이때까지는 파토스가 로고스를 능가했는데, 이때까지 5년 동안. 그런데 에토스가 무너지면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 얘가 이런 말을 해요. 에토스라는 것은 상대방이 비친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알고, 그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는 내가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저걸 안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그 민주당 안으로 들어서 봤더니 저거 똥덩어리고 똥물덩어리더라.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에토스라는 거예요. 어? 그게 국민이에요. 그래서 에토스가 무너지면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설득의 방법에서 에토스예요. 이걸 말한 거예요, 박성민이가. 안 하려다가, 이 방송 안 하려다가 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좋아해서. 두 번째, 필요해서. 세 번째, 상대가 싫어서.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 요번엔 좋아서 찍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국힘과 오세훈을 좋아서 찍는 거 아니고 필요해서 찍는 것도 아니에요. 힘몰아 줘봐야 국민들 다 압니다. 4.7 보선 후에 저것들이 김종인 씨 쫓아내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 다 압니다. 국민들은. 안빠들 안철수가 잘한다 그러는데 미치겠다네. 그리고 상대가 싫어서다. 그냥 상대가 싫어서 요번에 찍는 거예요. 이 찍는 거니까 요번에 모든 정치 구도나 공학이 통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지상에 나오고 또 얼치기 평론가들은 공학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 걔네를 말하는 거 보면은 대가리가 없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청과 끝을 네거티브로 거짓말 투성이로 오세훈을 공격하는데 하나도 안 먹혀. 그죠? 난 너희가 너무 싫어. 민주당 너희가. 1년 전까지보다 국힘 저것들이 싫었는데 이제는 국힘에 조금 기대하고 너희보다 더 싫으니까 국힘을 찍을 거야. 이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말하는 게 뭐 선거 전략을 단순화하면 네 가지가 있다. 이런 게 현학적이고 정치평론가들의 문제야. 첫 번째만 끝냈으면 됐어. 그냥 싫으니까 안 찍는 거예요. 싫으니까 이탈하고 국민의 심성은 검찰개혁 그런 거 잘 안 봐요. 지금 문재인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검찰개혁 때문에 무너진다는 게 없잖아요. 그건 지식인들이 하는 소리죠. 그죠? 법치와 민주주의와 상식은 지식인들이 하는 소리고, 그게 윤석열로 지금 국민들은 뭔지 모르지만 윤석열 오라 하고 올리고 있고, 일반 대중들은 정치꾼들이나 정권을 가진 자나 가지려 하는 자들이 상층부의 공격과 방어를 별로 신경 안 써요. 검찰개혁 그런 거는. 4년 동안 그걸 두드렸는데도 계속 졌잖아요, 우리가. 민심이에요. 민심이 뭐야? 먹고 사는 거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가지고 치는 거라니까? 선거 전략을 단순하면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지지 강하고, 두 번째, 나에 대한 반대 약하고, 세 번째, 상대에 대한 반대 강하고, 네 번째, 상대에 대한 지지 약하다. 뭐 이런 걸 말을 해. 상대가 싫은 거야. 그런데 민주당 미친 애들은 첫 번째 나에 대한 지지 강화와 세 번째 상대에 대한 반대 강화 전략만 쓰고 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하고 자기 세력만 민주당 조직을 가지고 자기 지지 세력만 끌어모으려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애들이 지금 그 큰 착각을 갖고 있다. 얘가 분석하기를. 요거는 맞는 거다. 첫 번째, 우리에겐 40%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꼴값하고 있는데 무슨 너희가 40% 지지층이 있어. 민주당 애들이. 과거에 박근혜도 이런 말을 했죠. 두 번째, 중도는 적폐청산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내임덕은 없다.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요게 우리는 40%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중도는 적폐청산에 상승하고 문재인의 내임덕은 없다는 이 오만을 가졌다. 착각을 가졌다. 더블 미치당 애들이. 그건 맞는 소리죠. 근데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이렇게 오만을 부린 것은 우리 잘못으로 180석을 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만을 우리 모든 권력을 가졌다. 우리 마음대로 다 법을 제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상대방 기득 세력, 구기득 세력 또는 국민의힘 지지 세력을 무력화시키자 해가지고 법을 다 통과시킨 거예요. 1대 99로 가가지고. 근데 콘크리트 40% 지지층은 무슨 한 20% 있다 그랬죠. 내가 20에서 25%. 걔네들은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적폐청산은 문재인이가 적폐인데 뭐 적폐청산이야. 내임덕은 없다. 불과 2달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확 돌아가니까 내임덕이라는 것은 뭐 장관 한 명 못 자르고 수석 하나 뭐 어쩌고 신현수 같은 애가 반항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지율이 확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4.7 보선 이후에는 문재인 지지율이 요번 주에 그럴지도 몰라. 20% 중반 정도까지 확 급락을 할 거예요. 제 예상에는. 근데 다시 일어나요. 왜? 국힘이 저것들이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 국힘 쪽에서 우리가 이겼다. 국힘이 이긴 거 아니에요. 민심이 이긴 거예요. 민심이 국힘 쪽으로 온건히 지지가 안 들어가요. 이번에 표는 찍어주지만은.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또 올라갈 거예요. 문재인 지지율하고 쟤네가 할 수 있는 전술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전략이 다 틀렸으니까 전술이 안 먹혀야 되는데 그걸 4년 동안 우리나라 애들이 그걸 갖다가 지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뭐 선거 나올라만 하는데 100% 이긴다는 전자에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요. 문제는 국힘에 있어요. 야권에 있어요. 홍준표나 안철수라든가 DK 수구 꼴통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4.7 보선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응? 콘크리트 지층이 어딨어. 지금 얘네들이 한 게, 이게 뭐 유식한 말을 저는 잘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가, 뭐, 남북 평화쇼. 지금은 삶은 소대가리, 뻔뻔한 놈, 이런 말도 듣잖아. 그죠? 미국의, 미국의 알량된 시대의 간신, 이런 말을 듣고서 남북 평화쇼가 끝났고, 검찰개혁도 식자들 사이에서는 조롱으로 다 끝났죠. 희롱과 조롱을 당하죠. 문재인이가. 아니 지금 LH 사태에 500명의 검사를 투입을 해도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 지금 벌써 수백 명이 구속이 되려는데 구속한 놈이 한 놈뿐이 없대. 그리고 지금 뭐예요? 물가앙등, 부동산 폭등. 이 물가앙등 문제도 한번 다뤄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 쇼. 오늘까지도 코로나 백신 쇼를 하죠. 백신이 없어요. 근데도 다 한대. 이때까지 한 게 100만 명도 안 돼요. 한 달 동안 백신 접종한 게. 백신이 없으니까 하루에 우리나라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이 100만 명이래요. 115만 명. 근데 한 달 동안 2만 명, 만 명, 몇천 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우리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봐라. 이게 문재인의 말이야. 백신 수급 능력이야 하고 쇼를 하고 있다는 걸. 그런 건 국민이 또 눈치 못 챈다고. 왜냐하면 KBS, SBS에서 YTN 연합뉴스는 매일 코로나 백신만 왔다가 막 특집으로 다루니까 없어. 근데 백신이 백신 공격하면 왜 말이야 국가 위기를 갖다가 공격하느냐 그러고 주사기 하나를 갖다가 있대 10번 놓을 걸 12번 놓을 수 있고 6번 놓을 걸 1번 놓을 거 그건 K 주사기가 있대. K 주사기를 미국이 줄 테니까 백신 달라 그래.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라는 애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얘네는 지금 4.7 보선 끝나고 민심의 파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급락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문재인이 무슨 방법이 있을 건가? 플랜 B는 있냐? 4.7 보선은 지는 거로 나왔는데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반전을 할 겁니다. 요번에 보세요. 민주당 애들이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은 박영선이하고 너무너무 지독하고 악랄하죠. 얘네가 원래 그래요. 여당인데도 야당보다 더하게 지독하게 악랄하게 네거티브를 하고 들어오면서, 그죠? 별 지랄 발광을 다 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국힘 쪽에서? 야권에서? 그걸 갖다가 로고스라 그럴 거예요? 또? 아니에요. 선거는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고 고고TV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정치 비평과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다. 국힘이 야권이 국민의 감정선 건드리기 뭐가 있어 솔직히. 맨날 종북, 빨갱이, 독재, 전체주의 물러가라. 세상은 바뀌는데 언제까지 그런 구호를 외칠 거예요. 4.7 보선 끝나면 또 그게 나옵니다. 우파 유튜브나 수구꼴통은 자기들 때문에 이겼다. 웃기는 소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중도층의 서잉은 확실히 국힘으로 들어온다. 1년 동안 떠든 거예요. 제가 4.15 우리가 변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변해야 된다. 중도층의 서잉 국힘으로 올 수뿐이 없다. 그게 현실이어야 되는데 강성 우파나 TK 또는 PK 수구꼴통 일부는 우리가 이겼다. 이제 그렇게 할 거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사전투표를 갖다 미직미직대다가 며칠 전부터 김종인식 사전투표 전략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주영이도 그걸 받고 이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기가 찰나오르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투표율이 지금 사전 투표가 한 4, 50%는 나올 거예요. 근데 아침에 10시까지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뭐 2%인가 1점 몇 프로 뿐이 안 나는데 굉장히 지금 사전 투표율이 떨어져요. 어?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전 투표를 부정해. 아날로그 시대 아니에요. 사전 투표로 모든 게 결정나요. 그게 표의 응집력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40대들 안 먹히고, 그리고 5869 운동했다는 뭐 화염병 한번 던지고 보도블럭 한번 깨서 던졌다는 애들 안 바뀌어요. 30대 후반부터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나오냐? 4.7 보선이 곧장 튀어나온다니까. 우리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보시라니까요. 하여튼 이깁니다. 이기고, 아이고 저도 힘들어요.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나도 그냥 막 문재인은 족가고 그냥 가짜 방송이라고 야리꾸리하게 썸네일 달아서 그랬으면 지금쯤 말이야 수십만, 한 4, 50만 됐을 텐데, 구독자 수가. 돈도 많이 벌고 힘들어. 이까지만 할게요. 원고 뽑은 거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국민의 힘을, 그러니까 우리 시티즌 파워, 피퍼 파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요번에 이기는 건 좋죠. 이겼어. 제 예상대로 다 됐어요, 요번에. 그런데 걱정부터 앞서요. 선거 5일 후에 4월 2일이니까 7일 밤이면 다 밝혀질 텐데. 그래도 그때 가서 기레이 환원을 한번 해야 되겠죠?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